폐기물 공장을 저희가 한 1,600평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 한 5,000개가 넘는 아동복지시설들이랑 장난감 순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저희 같이 이렇게 비영리에 가까운 회사도 지금 AI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데이터들을 AI를 접목해서 관리하고 소재화하는 그런 것들을 접목을 지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코다투데이랑 같이 협업했던 부분들이 많았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아서 사례 발표 형식으로 저는 얘기를 드릴 생각입니다. 저 코끼리 공장이라는 데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AI를 접목을 시켰는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끼리 공장은 일단 전인데 제가 원래 아동학을 전공을 했고 아동학을 박사 과정까지 하다가 교수님의 등살에 못 이겨서 도망을 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린이집 선생님을 좀 하다가 장난감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고 매년 대한민국에서 장난감이 2조 원 정도씩 사고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알게 되고 그거와 관련된 일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끼리 공장이 하는 일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전국 단위에 있는 2조 원어치 정도 되는 장난감을 고장나거나 쓰지 않는 것들을 저희가 회수하는 체계를 만들고 회수해서 수리소독한 다음에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 온전해진 장난감을 지역에 있는 저소득 아동들 중심으로 해서 연간 5만 개 정도를 무상으로 나누고 있고 그 외에 난민 아이들에게 저희가 1만 개에서 2만 개 정도 장난감을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저희가 지금 11년을 했습니다. 11년을 했고 봉사단체까지 하면 한 13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아동들을 도우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는 시작했던 아무런 기술이 없는 그냥 그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비영리 단체에 가깝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져서 저희가 폐기물 공장도 2동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지역 거점별로 한 100평 정도 되는 규모의 자원순환센터를 지금 울산에 2개, 부산에 40개, 인천에 50개를 만들고 있고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생각보다 하고 있어요. 고용돼 있는 시니어 어르신들이 저희가 지금 800명이 좀 넘고 그 청년 친구들도 한 40명 정도를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코끼리 공장 저도 봉사단체처럼 하다가 조금 이 문제 상황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깊게 살펴볼 수 있게 된 거죠. 장난감 시장이 한 2조 정도 되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장난감을 매년 구입하는 게 한 7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7천억 원어치의 장난감을 사고 7천억 원어치의 장난감을 매년 버리는 거예요. 밀어내기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 장난감은 재활용 되지 못하고 거의 100% 폐기가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미래 환경을 위해서 샀던 그 장난감이 아이들의 미래 환경을 해치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량이 전 세계적으로는 240만 톤 정도 버려지고 한국에도 연간 10만 톤 정도 장난감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좀 해결을 하려고 제 딴에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민을 해보니까 장난감은 너무 말짱한 게 많더라. 아이들이 보통 조금만 쓰고 안 쓰다 보니까 사용 연한이 짧다 보니까 말짱해서 생명 주기를 연장시켜서 더 한 2번, 3번, 4번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가 첫 번째였고 그렇게 재탄생된 장난감을 예산이 많이 없거나 저소득층 그 아동들을 관리하는 복지시설에 되돌려주면 복지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겠다가 2번째 그 제가 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남이 만들어낸 장난감을 수리소독하고 나누는 행위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누가 싼 똥을 치우고만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2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애초에 재활용이 가능한 장난감을 그 에코 디자인을 적용하고 설계를 해서 만들자. 그 아이들의 발달 과정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이기 때문에 적합한 걸 만들자가 첫 번째였고 2번째는 아동복지시설과 아이 키우는 가정들을 그 가정들과 함께 장난감을 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요게 2가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장난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태계, 전 세계로 따지면 300조가 넘는 장난감 시장의 패러다임을 내가 좀 바꿔보는 게 좋겠다. 그게
아이들을 위해서도 장난감을 위해서도 환경을 위해서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 정도까지만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뭐 기술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하니까 생각만 하고 손만 움직이고 입만 움직이고 발만 움직였는데 그 손과 발과 입만 움직인 내용을 조금만 얘기 드려볼게요. 그래서 아이 키우는 가정이 0에서 10세까지가 지금 아무리 인구가 없어도 300만 가구 정도 돼요, 대한민국이. 그 가정들에게 장난감 수거하는 체계를 만들어 보려고 한 7, 8년 노력했는데 효율성이 안 나서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전국에 지금 4만 5천 개 정도 있는 아동복지시설들 대상으로 장난감을 아까 7천억이라고 했던 그 장난감 시장을 수거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가 거의 한 10년 정도 만에 도전 끝에 성공을 했어요. 지금 계약되어 있는 데가 한 5,300군데 정도 되고 저희가 서울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이랑 법인을 같이 만든 것도 있고 지방에는 부산시랑 다이렉트로 하고 저희가 울산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체계를 어느 정도 잘 갖춰서 물론 엑셀과 수기와 전화기로 하는 굉장히 무식한 방식으로 운영은 하지만 체계를 협력 구조를 만들어서 하루에 이만큼 들어와요. 장난감을 저희가 하루 회수를 2톤에서 3톤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 장난감을 회수를 하면 100개 정도 장난감이 들어오면 한 70%는 말짱하거든요. 그 말짱한 장난감을 퇴직한 어르신들 저희가 800명을 고용해서 수리 소독해서 온전하게 만들고 수리 소독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역의 저소득 아이들에게 최대한 전달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난민 아이들한테 전달한다는 게 아시아 쪽에 의외로 아프리카보다 아시아의 난민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난민들한테 우선 주고 아프리카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니까 기부량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시스템을 갖춰 놓으니까. 그러니까 엑셀을 쓸 일이 너무 많아. 눈으로 검사할 일이 너무 많고 손과 발이 너무 더 급해지는 거예요. 또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저희가 거의 다 시니어다 보니까 그 시니어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게 쉽지 않더라. 그래도 제가 이 일을 16년을 했고 우리의 사명감과 회사의 비전이 아이들을 돕기 위함인데 더 많은 장난감을 순환했을 때 더 양질의 장난감이 들어오고 더 많은 가치를 낼 수 있으니까 순환되게 하자라는 결과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했어요. 그 노력 결과값 중에 투어다 투데이를 만난 것도 하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노력 중에 하나는 일단 제가 한 5년 전에 우연하게 한 20억을 벌었어요. 그 로또 비슷한 게 걸려가지고 그 돈으로 폐기물 공장이라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울산 성안동에 있습니다. 제일 처음 만든 거고 울산 성안동에 3년 정도 비어있던 폐창고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내부 공간을 재활용한 소재나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가득 채워서 디자인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 구조물은 울산에서 배 만들다 남은 철판 700조각 붙여서 구조물을 만들었고 바닥은 장난감으로 5톤 팥에서 만들었고 벽체는 건설사에서 남은 목재자재 받아와서 만들었습니다. 만드는데 9개월 걸렸고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폐창고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방문을 합니다. 하루에 한 100명 정도 평균 방문을 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와서 장난감을 기부하면 다른 아이가 기부한 장난감이 전시가 한 500종 정도 되어 있는데 가지고 가고 싶은 만큼 가지고 가게 해줍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조성되어 있는 그 업사이클링된 그런 물품들을 보고 멸종위기 동물들을 전카트로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재활용이나 기부를 잘하면 환경도 보호되고 다른 쓸모있는 작품이 되기도 하고 더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도 한다는 것들을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오고 있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갑니다. 놀다가도 가고 그리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다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를 드렸던 결국에는 장난감이 재활용이 안 되는 복합물질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어서 단일 소재로 되면서 에코 디자인이 적용돼서 단일 소재로 되면서 교육적 가치가 높은 장난감을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 1, 2 없어서 노력했는데 실패했고 유니스트에 좋은 디자이너가 있으면 함께 했으면 좋겠고 실패했습니다. 일단 실패했고 근데 폐장난감에서 장난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화학적 결과값은 저희가
성공을 시켰습니다. 유해성에 대한 문제나 물성에 대한 문제가 없는 거는 됐는데 내가 원하는 디자인 수준과 내가 원하는 퀄리티가 안 나와서 일단은 실패를 했었고, 그러던 장난감을 만드는 도전과 아까 얘기 드렸던 시스템을 만드는 도전을 하는 도중에 코닷을 만나서 지금 AI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도입을 하는 거냐면, 전국에서 저희가 장난감을 회수를 하는데 이런 구조로 회수를 하거든요. 아동복지시설이 저희에게 장난감을 기부하면 무게에 따라서 저희가 포인트를 줍니다. 만약에 10톤을 기부했으면 한 20만 포인트를 줘서 20만 원에 상당하는 거죠. 그 2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장난감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복지기관 입장에서는 그 폐기하는 장난감에 들이는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장난감을 구입할 때 쓰는 예산을 줄이는 겁니다. 그런 우리 입장에서는 장난감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고, 그 회수한 장난감을 가지고 재생 소재를 뽑아서 2차 수익을 얻고 탄소 배출권이나 플라스틱 크레딧 같은 것들을 확보해서 조금 미래 사회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아까 얘기를 드렸다시피 엑셀로 하고 있습니다. AI까지도 볼까요? 엑셀로 하고 있는 거를 코닷 대표님이 보고 와, 이렇게 대규모의 양을 정말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없으니까 지금 장난감이 들어왔을 때 이 내용을 보여드릴 것 같은데, 기존에는 장난감을 수거해오면 파쇄한 다음에 분광 카메라라고 분자 구조를 파악하는 카메라가 있는데 그걸로 소재 선별을 하고 세척, 건조, 소재와 이공정을 거쳤는데 이게 그 소재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것도 조금 안 좋고 뭐가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 잘 안 돼. 소재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AI를 접목해서 재사용과 재활용이 둘 다 잘 되는 공정을 도입해보자 라고 하셨고, 그래서 우선 장난감을 가지고 오면 1차 분리를 합니다. 뭐냐면 기부 가능한 장난감과 불가능한 장난감을 선별하는 거를 AI를 통해서 하는 거를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분해를 저희가 어르신들이 일일이 장난감을 다 하는데 그 분해된 분해품을 올려두면 그 부분들을 소재별로 선별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을 2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는 광학 선별기에다가 넣어서 소재 선별하니까 약간 세 번 정도의 소재 선별이 이루어져서 지금 소재 선별률이 거의 95% 이상으로 나오고, 이 소재가 지금 갤럭시에 넣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단 수리해서 나눠주는 게 1차 목표거든요. 그 소재화시켜서 돈을 엄청 떼돈을 벌겠다는 2차 목표고, 애기들한테 최대한 많이 나눠주는 게 1차 목표다 보니까 그 장난감이 들어왔을 때 이게 쓸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것들을 구분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AI 프로그램을 가지고 장난감을 딱 올리면 이거는 재사용 가능하다, 재사용 불가능하다,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장난감에 대한 정보값들을 미리 넣어서 이 뽀로로가 북을 치는 이 장난감은 ABS라는 소재로 됐어요 라는 선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ABS로 이루어진 장난감이 나눠지고, 이 ABS라고 말은 했지만 이 장난감에 ABS가 말고 다른 게 섞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광학 선별로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동 영상이 있는데 제가 일단 틀 줄 모르겠고, 일단 코닷 대표님이 다 하셨는데 됩니다. 일단 되고 되네. 아무튼 이렇게 선별을 해냅니다.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직접 다 하고 있고, 데이터를 지금 30만 개 이상 지금 쌓아놨습니다. 전국에 있는 장난감 거의 저희한테 다 들어오기 때문에 데이터를 우리 어르신들이 계속 이렇게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사용 가능한 걸 일단 많이 했고, 이것들을 데이터가 쌓이고 프로그램을 저희가 공장에서만 쓰는 게 좀 아까워서 장난감을 기부하러 오는 아이들한테 이 기능을 조금 보여주고 활용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키오스크 형태로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지금 애기들이 쓰고 있는 모습인데,
자기가 장난감을 가지고 코끼리 공장에 찾아오면 요렇게 장난감을 그 키오스크에 들고 사진을 찰칵 찍습니다. 그러면 그쪽 키오스크가 소통을 하는 거죠. 안녕 뭐 친구야 이름은 뭐니? 뭐 나는 최진이야 하면 뭐 최진아 이 장난감은 어떤 장난감이구나. 이 장난감은 상태를 보니까 기부가 가능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장난감을 코끼리 공장이 이런 식으로 순환하고 있어. 고마워. 이런 대화를 이 친구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장난감 기부를 할 때 흥미를 느끼고 우리 입장에서는 뒷단에서 해야 될 장난감 분류 작업을 앞단에서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쉽고 재밌게 재활용을 경험할 수 있는 AI 경험을 만들어 보자가 그 키오스크를 만드는 그 목적이었고, 아까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자동으로 자원화가 되는 혹은 재사용이 되는 것들을 구분하고 재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주고 바로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기부한 거에 따른 저희가 리워드나 보상 같은 체계들이 있거든요. 아까 간단하게 얘기 드렸지만 돈의 형태의 포인트를 주기도 하고 다른 장난감을 무료로 가지고 갈 수 있는 혜택을 주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 키오스크와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구성이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기부하기가 메인이고, 그리고 장난감이 없는 사람도 여기 놀러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친환경 약속하기 이런 걸 해서 아이들이 지킬 수 있는 친환경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손가락을 꺼내서 약속만 하면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AI와의 소통도 가깝게 해주고 장난감 기부에 대한 즐거운 감정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코끼리 공장 속에도 우리 홍보용으로 넣어놓고, 그리고 기부를 하는 아이들에게 저희가 감사장과 이 공간에 대한 이용권 같은 것들을 무상으로 주는데, 이 키오스크에서 아까 기부하면서 사진을 찍었으니까 그 사진을 활용해서 기부 증서까지 같이 이 기기에서 나오게 만들었어요. 이건 저인데 제가 한번 써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용어를 잘 몰라요. AWS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해서 만들었다 하시는데 뭐 빨리 잘 됐다 이 말인 것 같고, 제가 해보고 있어요. 저게 인형은 재활용이 안 돼서 기부를 저희가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인형을 제가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인형을 해보니까 기부가 불가능해. 뭐 요거는 집에 가지고 가서 다른 친구와 나눔을 해. 뭐 어떻게 해. 부정 언어를 일단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일단 영어와 인도네시아어와 여러 언어가 되게 만들어놨는데 일단 잘 들리진 않지만 아무튼 잘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이들이 일단 좋아합니다. 그리고 너무 무제한으로 AI를 써서 우리가 하루에 막 100만원씩 나오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비용 관리도 되게 해주시고, 프로세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와서 애기들이 키오스크랑 인사를 하는 거. 안녕. 이 코끼리 아저씨가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 키오스크에 딱 나와요, 처음에. 안녕 하면 애기가 지나가다가 안녕을 하거든요. 저희는 안녕 안 해도 애기들은 안녕을 해요. 안녕 하면 난 코끼리 아저씨야. 넌 이름이 뭐니? 난 뭐야? 장난감 기부하러 왔니? 하면 기부하러 왔어. 이런 대화를 하고, 그러면 장난감 가지고 온 거를 여기 카메라에 보여줄래? 하면 사진 촬영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난감을 인식해서 기부가 가능하면 기부가 가능한 장난감 어떤 거를 가지고 왔구나. 왼쪽에 기부하면 넣어줄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불가능한 것들을 가지고 왔으면 이 장난감은 인형이어서 재활용이 어려워. 다른 친구들을 주변에 나눠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뭐 다른 그 밖에 온갖 궁금한 것들이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대화할 수 있도록 일단 기능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부 다 했어 이러면 안녕 잘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해서 기부 증서를 주고, 그 아이가 기부한 양과 무게들을 보고 탄소 배출 양에 대한 것들을 체킹하고, 다른 아이들이랑 뭐 순서를 매기는 게 크게 좋은 교육적으로 좋진 않지만 너가 지금 기부왕이야. 지금 울산 기부왕인걸. 그래서 530개의 장난감을 기부했거나 동네 걸 다 모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도네시아, 뭐 캄보디아 온갖 나라에서 와서 요 작동하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고 그 나라에도 장난감 순환과 관련된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프로세스가 한국에 전 세계에 저희만 이 프로세스를 시도를 했고 만든 거예요. 장난감이 돈이 안 되고 힘들어서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십몇 년을 해보니까 전 세계에 지금 ODA로 300억 단위 규모로 지금 한 10건을 동시에 할 것 같은 지금 상황인데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갈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 그래, 동시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빨리 어떻게 잘 해준다는 내용인데, 제가 사실 이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요렇게, 저는 이게 뭐 AI가 이렇게 파한다고 데이터 처리를 한다 하는데, 요런 게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얘기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보이지 않게 저희는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AI 키오스크랑 요 데이터 값들이 좀 더 많이 쌓이면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앞에 얘기 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장난감 순환 모델과 시스템을 만드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 거고 함께하고 있는 한 8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좀 더 수월하게 이 작업을 하고 기부를 하러 오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아이들에게 일반적인 서비스와 정보값들을 제공하는 게 이 AI를 활용해서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여서 그렇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을 런칭할 거고 그 장난감을 전국의 아동복지시설들 전 세계로 판매를 하면서 수거 체계를 AI를 가지고 같이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장난감은 이제 폐기되지 않고 재활용된다라는 그런 문화를 아예 싹 바꿀 생각이고 장난감 시장이 한국은 2조 정도지만 전 세계는 300조 정도 되니까 10% 정도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회수를 하면 다시 토이가 만들 수도 있지만 그 만들 수 없는 순간도 있거든요. 계속 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것들을 PCR 재생 소재라고 하는데 그 물량을 저희가 1년에 한 300톤 이상을 확보해서 아까 얘기 드렸던 갤럭시나 아이폰 같은 데 투입하는 방향으로 그들도 이제 생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본인들이 생산하는 물품에 넣어야 되는 지금 규제가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랑 함께 하니까 굉장히 비영리에 가까운 저희 회사에 굉장히 세련됨과 그리고 서비스의 일관성과 스마트함이 더해지고 있고 그 덕분에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사람들도 참여하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랑 같이 AI 코끼리 아저씨가 써져 있긴 한데 AI랑 같이 재활용 사업을 더 쉽게 장난감 기부를 더 쉽게 스마트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같은 비영리에 가까운 회사도 AI를 접목한 포인트가 분명히 많고 저희 같은 곳에 접목을 했을 때 오히려 굉장히 큰 사회 변화와 가치를 일으켜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피부로 일단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